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삼각관계 아닐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삼각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남자 때문에 의상한 두 여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잘생긴 청년의 이름은 아도니스입니다. 그는 스미르라와 그녀의 아버지 키프로스의 왕 키니라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니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키프로스의 왕 키니라스는 자신의 딸 스미르라가 미의 여신보다 아름답다며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를 들은 아프로디테가 분노해 스미르라를 향해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저주에 걸린 스미르라는 아버지 키니라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와 동침하고 임신까지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된 키니라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스미르라는 궁지에 몰려 신들을 향해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 스미르라를 도와준 신이 아프로디테였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그녀는 스미르라를 모략나무로 변하게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모략나무로 변한 스미르라에게서 꺼낸 아이를 상자에 담아 저승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페르세포네에게 나중에 내가 찾으러 올 테니 잠시 맡아달라고 합니다. 상자를 받은 페르세포네는 상자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콧대 높은 미의 여신이 직접 와서 맡겼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떠나고 페르세포네는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쁜 어린아이였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기릅니다. 아이는 빼어난 엄마의 미모를 물려받아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잘생긴 청년이 바로 삼각관계의 주인공 아도니스입니다. 아무튼 아도니스가 장성하고 아프로디테는 아이를 데리러 저승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아도니스를 돌려주기 싫었습니다. 기껏 잘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아프로디테가 어처구니 없던 모양입니다. 페르세포네는 아도니스를 돌려줄 수 없다며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프로디테는 애초에 내가 데려온 아이고 맡아달라 그랬는데 이런 법이 어딨냐며 길길이 날뛰는데요. 두 여신이 싸운다는 소식은 제우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제우스는 1년 12달 중에 4달은 페르세포네가, 4달은 아프로디테가, 그리고 남은 4달은 아도니스가 원하는 여신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여신은 제우스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도 없던 터라 하는 수 없이 수락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프로디테는 남은 4달을 아도니스가 페르세포네와 보낸다고 할까봐 자신의 마법 허리띠인 캐스토스 이마스를 차고 아도니스를 유혹합니다. 마법 허리띠인 캐스토스 이마스는 신과 인간을 불문하고 누구나 유혹할 수 있는 허리띠로 헤라도 종종 빌려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템까지 장착한 아프로디테 여신을 본 아도니스는 당연히 아프로디테에게 반하게 됩니다. 근데 미의 여신이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사실 아프로디테 못지않게 페르세포네도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바심이 났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도니스는 12달 중 4달은 페르세포네와 나머지 8달은 아프로디테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도니스를 차지하려고 아이템까지 쓰다니. 아프로디테가 치사하게 나오자 페르세포네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고 죽은 자는 저승으로 오게 되어 있으니 아도니스가 죽어서 저승으로 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직접 아도니스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연인인 아레스를 찾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레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이라도 가서 아도니스를 죽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프로디테가 자신을 원망할 테니까 아레스도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그건 바로 아도니스가 사냥을 좋아한다는 걸 이용하는 거였는데요. 그가 얼마나 사냥을 좋아했는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도 그와 함께 있을 땐 짧은 옷에 수수한 차림으로 함께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로디테는 올림푸스에 볼일이 생겨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녀는 아도니스에게 사냥을 즐기는 건 좋지만 너무 큰 사냥감은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남긴 채 떠납니다. 아프로디테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아도니스는 신나게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때마침 숲에는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나는데요. 아프로디테의 걱정을 새까맣게 잊은 건지 아도니스는 멧돼지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멧돼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아도니스에게 돌진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상치 못한 멧돼지의 반격에 아도니스는 그대로 목숨을 잃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멧돼지는 바로 아레스가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올림포스에 있던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재빨리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목숨을 잃은 뒤였고 이때 아도니스가 흘린 피에서 피어난 꽃이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이렇게 페르세포네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도니스를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좋았겠지만 페르세포네가 저승에서 아도니스를 독점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프로디테가 듣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그 길로 저승으로 쫓아가 아도니스를 내놓으라며 2차 깽판을 칩니다. 당연히 페르세포네는 이미 죽은 사람을 무슨 수로 살릴 거냐며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여신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한 남자를 두고 싸우다니. 당연히 이 소식도 제우스의 귀에 들어갑니다. 제우스는 이번엔 딱 반으로 나눠서 각각 6개월씩 두 여신이 아도니스를 나누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두 여신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못 이기는 척 수락합니다. 누가 됐든 아도니스를 독차지하는 것보다 반반 나누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후 아도니스는 1년을 둘로 나눠서 상반기는 아프로디테와 하반기는 페르세포네와 지냈다고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